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은행권을 둘러싼 위기감 속에 불안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와 UBS의 합병 소식, 그리고 미국의 지역 은행권 우려, 또 연준의 FOMC 회의 등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출발했는데요. 은행 문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떤 일들 있었는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걱정거리들이 참 많았는데 주요 지수들이 결국에는 다 상승 마감을 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쿼드러플 리칭 데이가 있었죠. 네 마녀가 춤추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 오늘 좀 주춤거렸는데 다행히 막판에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 중에 테라필러라던가 아니면 다우 같은 그런 굉장히 뭐라 그래요? 보수적인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나 이 금융권 문제는 사실 쉽게 해결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문제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유럽의 어떤 그 크레딧 스위스 상황이 이게 미국으로 넘어오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며칠 더 지켜봐야 뭔가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BMO 캐피탈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초반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글로벌 경쟁자가 하나 줄어들었다. 미국 금융 쪽에서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대형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들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후 파이낸스 쪽에서 이제 마이클 아론하고 이제 얘기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제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거냐. 지금 은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계속해서 강력한 그런 어떤 사인을 줄 거냐,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은 좀 밸런스 맞춰가면서 천천히 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연준이 어떤 이런 은행권들의 위기를 외면하게 되면은 또 다른 위험이 올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금 좀 주목하고 있고, 사실 중소형 은행들의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은 그래도 미국 금융권의 50% 이상 뭐 이렇게 또 다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연준의 행보가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입찰 들어가는데 이걸 좀 연기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방예금보험공사 FIDC라는 이쪽에 FDIC라는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스케줄을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연준에서 뭐 50베이시스 정도 올릴 것이다. 이게 지금 CME 그룹에서는 50%나 나왔어요. 근데 25bp 올릴 것이다.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한 62% 나왔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서로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도 아직은 좀 불확실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리콘밸리 은행 말씀드린 것처럼 FDIC에서 지금 입찰 절차를 좀 연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 배경에 이제 워렌 버핏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워렌 버핏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위기가 왔을 때 금융권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시티그룹도 그랬지만은 워렌 버핏의 입김이나 투자가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느라고 다들 이제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이게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후장에 시장이 또 상승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갑자기 이제 지난주보다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막판에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하다가 막판에 플러스권으로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고, 이번 주에 이제 경제 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22일 날 수요일 날 이제 2시 반에 이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 이제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잡리스 클레임이라든가 아니면 금요일 날 내구재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가 이게 또 줄어든다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줄어들 거냐 뭐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되고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내일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텐센트나 게임스탑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추이라든가 리튬의 아메리카 이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테마 쪽에 들어가신 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제너럴 빌 이 회사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이키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3월 FOMC 회의, 그리고 나이키와 게임스톱 등 여러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이슈들은 뭐가 있었는지 지금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은행권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시장에 역시 이 크레딧 스위스나 아닌 UBS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쉽게 진정시키기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잘못 삐끗하면은 또다시 이제 파산이라는 게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UBS가 32억 4천만 달러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를 이제 인수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폭락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죠.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닐 시어링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자산 가치가 5,700억 달러에 이르는 회사를 겨우 32억 달러에 사겠다고 나섰다. 이거를 이제 인정을 했다. 이 부분은 자산 중에 앞으로 상당 부분이 손상될 거다. 즉 자산 가치가 사라질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여파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서 다시 회오리가 몰아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은행주들 지금 단기 급등도 보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S&P 글로벌에서 신용 등급을 낮춰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20%씩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용 등급 낮춘 게 정크 수준으로 들어갔어요. 즉 파산 직전이다 이렇게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풋나커하고 이제 핀더더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풋나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한 10% 상승을 했는데, 근데 올해 전체 순이익이 조금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 결국 마이너스 5% 수준까지도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전자상거래 업체 이제 중국 업체죠. 핀도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나 순이익이 좀 많이 부진해가지고 15%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업체 쪽에서는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웹부시의 댄 아이브스 이분 되게 유명하시죠.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 중국 쪽에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뭐냐, 뭐 BYD, 테슬라, 니오, 샤오펑 이런 회사들을 갖다가 이제 주목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니오가 이제 가장 그래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니오가 더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샤오펑도 3%대, 그리고 테슬라도 1%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 애플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믿을 건 애플뿐이다. 지금 이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까지 다 들춰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증강현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웨어러블 그런 헤드셋이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기대감이 크죠. 그런 가운데 지난 5년 동안에 주식이 250% 상승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매출이 48% 증가했다. 연간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도 또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하고도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27.6%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또 애플로 들어가고 있고, 오늘 이제 차트 제가 AMD를 가지고 왔어요. AMD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은 칩 수요가 좋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2월 21일 날이죠. 그러면서 거래량 수준 늘어나면서 주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래량 수준 다행히 올라오면서 주가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 520억 달러를 이제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 내부에서는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미국 반도체 생산에 있어가지고 패키징이라든가 검사 분야에서 아시아 쪽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앗겨 버리면은 미국에서의 공급망은 지연되는 상황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주가가 그동안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 실현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AMD라든가 관련된 이제 칩 제조업체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차트상에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분위기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 21일 약 한 달 전이죠. AMD 이 종목 거래량이 지난해 9월 수준으로 회복해야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거래량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도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요. 간밤 종목별 흐름들을 보면 에너지, 금융, 그리고 소재 섹터 등이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기술주들은 조금 이 강세가 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하락했고요. AMD 그리고 인텔 등의 종목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세무사님께서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애플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성장 전망에 1.5% 넘게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종목으로는요. 스포츠웨어 분야에 흔들리지 않는 강자죠. 나이키를 꼽아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나이키가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디다스가 이제 디자이너죠 켄 웨스트랑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한 6억 달러 정도 분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굉장히 그 여파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이키가 올해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단 시리즈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여전히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세계 1위 제조업체,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 1위 제조업체인데 신제품 출시하는 것들이 중국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 중에 아디다스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더 이제 아디다스가 어떤 그 최고의 조던 같은 베스트셀러가 없기 때문에 나이키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고 그래도 이제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있는데 아무래도 수익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주의해야 될 점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먼저 살펴보면은 4분기 실적이 연속해서 기대치를 상승하는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2년도 해가지고 매출과 수익이 좀 안정적인데 2022년도에 조금 둔화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됐는데 아디다스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는 모습이고 리피니티브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온 게 매출이 한 5%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주당 순이익은 55센트로 예상을 된다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매수 쪽으로 많이 평균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9명 정도가 매수 이상의 의견을 내놨고, 그리고 목표가를 한 132달러 정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 회사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과연 2분기의 기대치가 어떻게 되냐, 이번에 정확히 3분기 매출이죠.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다음 분기 매출이 어떻게 되냐를 정확히 이제 좀 측정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 따라 가지고 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잘 올라왔고 조정 잘 받고 있다, 예쁜 차트 그리고 있다, 이런 모습 보일 겁니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배당금 계속 인상하고 있어서 가운데 이제 검은 선이 계단처럼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지난 하락장 전체장 대비했을 때 50% 정도 지금 되돌림 완성하면서 조정 살짝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116달러 정도 아래로 떨어지면 110달러까지 조정 보이면서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손절매는 105달러 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는 그래도 경기 침체라는 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장기 목표가는 지난해 1월달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155달러 수준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밴드구가 조금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나이키 꼽아주셨는데요. 이번 분기에 맞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를 매수 기회로 삼고 116달러 구간에서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155달러까지 바라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